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인문학살롱 유혜선입니다. 와, 벌써 어느덧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아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저는 뭐 강의하는 사람이라 열심히 이렇게 매일매일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강의 요청을 많이 받는 주제가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위로와 힐링의 인문학. 제가 요즘 인문학 강의를 하잖아요, 그죠? 그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나가지 못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세계 미술관 기행 시리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있고요. 또 제가 이제 10년 동안 진행해 왔잖아요. 와인, 예, LFM, 라스트 프라이데이 미팅,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와인 인문학 살롱을 이렇게 10년 동안 진행해 온 덕분에 요즘 그 와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와인 인문학 또 이제 제가 많이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제 책 나를 채우는 그림 인문학을 통해서 이제 그림으로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뭐 강의 소재가 뭐 그림이 됐든 와인이 됐든 뭐 세계 미술관 기행이 됐든, 예, 뭐 강의 스타일은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제는 위로와 힐링의 인문학이라고 이제 공통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했잖아요. 그죠? 그치만 이제는 좀, 마스크도 좀 이렇게 곧 벗게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뭐 힘들기도 했지만. 그렇죠. 뭐 다들 뒤돌아보면 누구나 이렇게 느낄 텐데요. 참 열심히 살았는데, 그죠? 예. 정말 난 어디로 가고 있나? 그죠? 앞으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뭐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뭐 인문학적인 질문이죠. 이런 거를 막 이제 던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래도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나도 때로는 좀 주목받는 인생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질 텐데요. 요즘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신호와 소음, The Signal and the Noise, 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그 무수히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지만, 정말 나에게 유익하고 가치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그죠? 어떻게 나의 것으로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죠? 나에게 유익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지식이나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인문학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요? 매스컴이나 뭐 사회 어떤 관습이나, 그죠? 예, 지시나 다른 사람들의 말과 관심이 어떤가, 이제 이런 데 기준을 두고 살다 보니까 정말 요즘 같은 데는 그 기준이 이제 애매해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또 달라지잖아요. 너무 혼돈스러운 것 같아요. 그죠? 예.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살았다. 산업 자본주의의 화려한 물질주의와 권력은 아주 교모하고 정교한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를 몰 개성화, 몰 개인화로 가둬버리고 말았다. 이런 사태를 시스템에 의한 생활 세계의 식민지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또 다른 철학자도 있습니다. 그 니체가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의 도덕으로 살지 못하고, 예, 노예의 도덕으로 살아왔다. 항상 누군가의 기준에 의해서, 그죠? 책임과 의무로. 그래서 성실하고 착하고 순응하고 순종하고, 그러다가 이제 세상의 기준이 이제 흔들려 버리니까 우리 삶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이럴 때 내 삶의 그 뿌리를 튼튼하게 이렇게 깊이 땅에 박고 있었다면, 이렇게 느닷없이 불어대는 이런 외부의 바람에 좀 살랑살랑 흔들려가면서 유연하게, 예, 그죠? 유연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우리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이럴 때 나를 붙들어주고 위로를 해주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그림도 좋고, 또 와인 한 잔,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또 세계미술관 기행처럼 역사 속에서 만나는 예술가들의 삶이라든지 또 그의 어떤 삶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우리 자신의 이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다면, 그런 것들과 만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그래도 조금 더 여유롭고 행복할 수 하지 않을까. 뭐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위로와 힐링의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항상 세상에 대책 없이 휘둘린다고 생각이 들 때 나의 영혼의 벗 니체를 만납니다. 예, 한때는 해겔에 빠졌는데 그건 너무나 거대한 담론이고, 제가 이제 그 니체 곁에 두고 있는 니체 강의 때도 많이 이게 활용을 하는데요. 좀 우리 미지근한 삶에서 좀 벗어나고 싶을 때, 아, 사는 게 왜 이렇게 재미가 없고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니체는 내게 뭔가 손에 잡히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면서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그 뭐 니체의 주옥 같은 말들, 생명은 타오르는 불꽃이다, 그죠? 그대들 자신을 뛰어넘어 크게 웃는 법을 배워라. 뭐 이런 그 니체의 힘찬 그 메시지를 좀 이렇게 접하면은요, 뭔가 삶의 에너지가 얻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한 발의 화살이 되어라. 분노의 불꽃으로부터 도망쳐라. 그리고 자기 삶에 박수를 쳐라. 들판에 무소처럼 혼자 가라. 와, 이 주옥 같은 말들이 쏙쏙 와닿지 않나요? 예, 그쵸? 또 이제 제가 인생의 한 바퀴를 돌다 보니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말은 이것이 삶이든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이랬더니 강의장에서 어떤 분이 인생의 한 바퀴를 돌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상상하실 수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인생의 목적은 끝없는 전진이다. 예. 나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난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것 같아. 내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죠? 그리고 창조적 삶은 어디에서 오는가? 삶의 쾌락과 고통은 마주보고 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예, 행동하는 자만이 배울 수 있다. 이런 말들이요, 나를 이제 이렇게 세웁니다. 내일을 향한 화살이라는 그 이제 꼭지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누구나 자기 미래의 꿈에 계속 또 다른 꿈을 더해가는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니체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죠?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랑을 느낄 수 없고, 또 사랑하기 위해, 또 뭔가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스스로 정확히 자기 자신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자기 삶에 박수를 쳐라. 아, 그죠? 와닿죠, 그죠? 예. 여러분들 그 아모르 파티라는 말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예, 이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말인데요. 이 운명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순종하는 삶으로 착하게만 이렇게 살면은 아무런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오이버맨시, 초인의 정신으로 살아라. 삶은 매일매일 발견하는 것이며 매일매일 창조하는 것이다. 그죠? 예. 이런 니체의 말들을 가슴속에 이렇게 떠올리면서 접하게 되면 내 가슴속에 엉겨붙어 있던 그런 어떤 편견, 또 고정관념, 이런 거로부터 좀 벗어나서 이 내 삶의 새로운 시야를 이렇게 갖게 해주는 것 같아요. 새로운 관점에. 그렇지, 뭐, 아무 별거 아니야. 그래서 난 이런 게 있잖아. 뭐 이런 거죠. 예. 우리 삶은 하루하루가 버겁고 때로는 너무 힘듭니다.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기 십상이죠. 이럴 때는 이제 자신의 이제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뭐 어떤 것이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뭐 종교에서 힘을 얻기도 하죠. 근데 그래도 좀 현실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요즘 같은 이런 혼돈의 시대에 니체가 이게 다른 철학자보다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죠? 이렇게 한치 앞을 내려다 볼 수 없는 불안과 혼돈의 시대. 이런 시대를 아포리즘의 철학자라고 하는데, 이 아포리즘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는데요. 아포리즘, 아포리아. 이 말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제 선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 위에서 이제 좌초가 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오도 가도 못하는
위기보다 더 심각한 절체절명의 상황을 이들어서 아포리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요즘같이 어떨 때는 아포리아 같잖아요, 그죠? 예, 언제 또 다시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떤 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현상과 만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이 버거울 정도로 여러분들 힘드시나요? 네. 그렇다면 곁에 두고 있는 니체의 이런 주옥 같은 말에 좀 귀를 기울이면서 예, 이 가을을 좀 느긋하게 예, 좀 힐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많은 그 위로와 힐링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